그날도 평범하게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다연 씨?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미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죄송해요. 늦었네요. 다연이 뻔뻔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은 후회하는 순간에 대해 써보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발적인 말에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복수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정미자는 오늘도 평생교육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강의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논술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후 이 작은 일자리는 미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교육센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짜리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미자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배움의 터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며 가방 속 강의 교환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자아성찰과 글쓰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강의실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요리 교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이런 일상적인 소리들이 미자에게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삶에서 이곳만큼은 미자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늘 첫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박순자 씨는 창가 쪽에, 이명순 씨는 뒤쪽 자리를 선호했죠. 3년 동안 함께하며 각자의 고정석이 생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자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교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강의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출석부를 꺼내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석 부르겠습니다. 미자가 출석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목록에 나열되어 있었죠. 김영희 씨? 네, 여기 있어요. 박순자 씨? 네.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씩 대답할 때마다 미자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석부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어요. 미자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다연 씨? 미자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강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세련된 화장과 명품 가방을 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새로운 수강생을 바라봤어요. 이 강의에는 젊은 학생이 드물었거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출석부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스쳐갔습니다. 미자는 다시 강다연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도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년 전 남편 윤태준이 바람을 피우던 그 여자.
미자의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장본인. 이혼 조정 과정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시선과 도발적인 미소. 바로 강다현이었습니다. 미자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교단 위에서 휘청거릴 뻔했지만 30년간 교직 생활에서 단련된 자제력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손에 든 출석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여전히 미자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3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 봤던 그 차가운 미소와 똑같았어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다행히 수강생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미자는 칠판을 향해 돌아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자아성찰과 글쓰기라는 제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써내려갔을 글자들이 오늘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강다연의 시선이 등 뒤에서 계속 느껴졌거든요. 글쓰기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미자가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다연에게 머물렀어요. 때로는 감추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미자의 말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연만은 표정이 조금 경직되어 보였어요. 미자는 일부러 다연 쪽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다연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했어요. 오늘은 내가 후회하는 순간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진실되게 적어주세요. 수강생들이 각자 종이와 펜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글쓰기를 살펴봤죠. 그러다 다연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연의 종이는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펜만 쥐고 있을 뿐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려우신가요? 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봤죠. 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회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미자의 말에 다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네요. 열심히 써볼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연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죠. 그런데 강의실을 나가기 전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수업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다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열심히 해보세요. 다연이 강의실을 나간 후 미자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다시 마주친 그 여자.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미자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죠. 강다연이 이곳에 나타난 이상, 이 평온한 일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자의 머릿속에서는 강다연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봐도 잠자리에 누워도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하필 자신의 강의실에 나타난 걸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주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교육센터에 도착했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하나둘 수강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 박순자 씨, 이명순 씨. 익숙한 얼굴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자가 출석을 부르기 시작한 순간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현이 들어왔죠.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빨간색 립스틱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또 늦었네요. 다현이 웃으며 사과했지만 미자는 그 미소가 미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일부러 늦은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미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현이 자리에 앉자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역시 젊고 예쁜 여자는 어디서든 관심을 받는 법이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써보신 후회하는 순간에 대한 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자의 말에 수강생들이 지난주에 쓴 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김영희 씨가 일어서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진솔한 내용에 다른 수강생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씨와 이명순 씨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진심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현만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다현 씨는 어떠신가요? 글을 써오셨나요? 미자가 다현을 향해 물었습니다. 다현이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봤어요. 네, 썼는데요.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읽기가 망설여져요. 괜찮습니다. 이곳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간이에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자의 격려에 다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일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현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불행해 보였거든요.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아내와도 소원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이 자신과 태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아내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는 걸요. 30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예요. 다현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미자를 자극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 그 가정은 깨졌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다현이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실 안이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목구멍이 바짝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자세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미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그 아내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품격 있고 지적인 분이셨죠. 아마 선생님과 비슷한 타입이실 거예요. 다현이 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도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마치 너 같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눈빛이었어요.
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다연을 바라봤던 자신의 심정을 정확히 맞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연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했다면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후회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다연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전혀요. 오히려 그때 더 과감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지금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다음 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자신을 용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수업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연이 사과했지만 미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주 주제가 용서라니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저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다연이 말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명한 건 다연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자는 아직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다연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자신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저녁 미자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미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센터 정문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누군가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미자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을 때 미자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윤태준이었습니다. 미자의 전 남편 그리고 다연의 애인이었죠. 미자는 재빨리 근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준은 3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옷차림도 예전만큼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줘서 고마워요. 다연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다연아, 그냥 들어가지 그래. 굳이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 태준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당신이 나서서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다연의 말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 봤을 때는 태준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정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귀찮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 사이인데. 우리 사이가 뭐예요? 돈도 없으면서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다연의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자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3년 사이에 둘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사업만 잘 풀리면. 사업이 뭐예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신한테서 얻을 게 없어요. 다연의 냉정한 말에 태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어요. 다연이 말을 마치고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간 후에야 미자는 전봇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연이 교육센터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절친한 친구 최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소식에 밝은 친구였어요. 선희야, 나야. 미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선희야, 혹시 윤태준 소식 들은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선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자식 말이야? 요즘 완전 망했다더라. 사업한다고 돈 빌려다가 다 날리고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미자는 오늘 본 태준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 강다연인가? 그 여자도 이제 태준이한테 차갑게 군다더라. 돈 없으니까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선희의 말이 미자가 목격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자야, 왜 갑자기 그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야? 혹시 미련이 남아서?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미자는 다연히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선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희야,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 미자야, 너한테 누가 복수를 해? 너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야, 가정이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말이야.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복수라는 게 보통 자기가 손해본 걸 되갚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이미 충분히 손해를 봤으니까. 혹시 누가 너한테 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야? 미자는 선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선희야,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자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아이들 다 상대해봤잖아. 누구든 너를 우습게 보게 하면 안 돼. 선희의 말에 미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연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신의 강의실에 나타났는지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강다연이에요. 미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수업 전에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다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선생님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서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어요. 그럼 내일 수업 30분 전에
센터 1층 카페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미자는 내일 다연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미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교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1층 카페는 조용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다연을 기다렸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렀습니다. 미자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연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정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다연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빨간색 립스틱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셨죠? 다연이 미자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도발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미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연은 커피를 주문한 후 미자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윤태준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미자는 어제 목격한 일을 떠올렸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모르죠. 이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왜 제가 알겠어요. 그럼 윤태준이 곧 선생님을 찾아갈 거라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다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윤태준이 요즘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리러 갈 계획이거든요. 미자는 놀란 척했지만 실제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태준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죠? 재미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해서요. 다연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이 여자가 자신을 놀리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런 상황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군요. 물론이죠. 윤태준이 무릎 꿇고 빌면서 돈 달라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볼만할까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이 여자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또 다른 정보를 드릴게요. 무슨 정보요? 윤태준이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운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 전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모르셨을 뿐이죠. 다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준이 저한테 자랑하듯이 말했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순진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연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미자는 다연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참 잔인하네요. 잔인해요? 그럼 선생님은 착하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전혀 배려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다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신과 도둑질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시면서 저를 괴롭혔잖아요. 미자는 다연이 자신의 강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수업 내용이었어요. 일반적이라고요? 저를 노린 거 아니었나요? 다연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다연의 고백에 미자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워요. 참 뻔뻔하군요. 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연이 더욱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뻔뻔하다니, 그건 윤태준한테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선생님을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간 남자 말이에요. 다연의 말에 미자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없으니까 다시 선생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그 뻔뻔한 남자 말이에요. 윤태준 씨가 정말 저를 찾아온다고 확신하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미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떻게 빌지, 뭐라고 말할지 다 연습했어요. 다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윤태준과 어떤 사이인 거죠? 아직도 연인인가요? 연인이라. 글쎄요. 돈 있을 때는 연인이었죠. 지금은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다연의 솔직한 대답에 미자는 이 여자의 본성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럼 윤태준을 버린 거네요. 버렸다기보다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해야죠. 다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은 아직도 저한테 매달려요. 정말 보기 흉해요. 미자는 어제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애원하는 듯한 모습과 다연의 차가운 반응이 이해됐어요. 선생님도 곧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무릎 꿇고 빌면서 돈 달라고 하는 윤태준의 모습을요. 다연이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정말 궁금해요. 미자는 다연이 자신과 태준 모두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들의 불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선생님은 그럼 좋은 사람이세요? 남편을 제대로 붙잡지도 못하면서요. 다연의 도발에 미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안 나갈 거예요. 윤태준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윤태준이 찾아가면 꼭 연락 주세요. 어떻게 빌었는지 듣고 싶어요. 다연이 말을 마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자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태준 역시 자신을 이용하려고 찾아올 계획이었고요. 미자는 강의실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연과 태준, 두 사람 모두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네. 그날 밤 미자는 친구 최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는 미자가 이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선희야, 나야. 미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선희야,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히 상의할 것이 있어. 그래, 가게 문 닫고 올게. 우리 집으로 와. 1시간 후, 미자는 선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차를 끓여주며 미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미자는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다연이 강의실에 나타난 것부터 오늘 카페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내 강의를 듣고 있다고? 선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널 괴롭히려고 일부러? 응, 그리고 윤태준이 곧 나한테 돈 빌리러 올 거라고 하더라. 선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뻔뻔한 놈들이 다 있네. 미자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한테 상의하려고 왔어. 미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둘 다 혼내주고 싶어. 다연이랑 윤태준 둘 다.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그럴만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미자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윤태준이 찾아오면 받아주는 척 할 거야. 그리고 얼마나 비굴하게 구는지 다 녹음해 둘 거야. 녹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에는 다연한테 복수할 방법을 찾아야 해.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립탐정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다연이 뒷조사를 해볼까? 사립탐정? 응, 우리 가게 단골인데 정말 실력 좋아. 불륜조사 전문이거든. 미자는 선희의 제안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다연이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 약점을 찾는 거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것이 복수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미자야, 너 교육센터에서 강의하잖아. 거기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다연이가 수업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야. 그럼 센터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거 아냐? 선희의 말에 미자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다연이는 분명히 또 도발할 거야. 그때 적절히 대응하면 되겠네.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야. 모든 걸 기록해둬. 선희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윤태준이 빌어대는 것도 녹음하고 다연이가 뭔 짓을 하는지도 다 기록해둬. 미자는 선희의 조언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선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뭘,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그 나쁜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때 미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봐. 선희가 말했습니다. 미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자야, 나 태준이야. 미자와 선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벌써 연락이 온 거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자가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일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하기 힘든 얘기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자는 선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정말? 고마워, 미자야. 6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그래,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선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일 녹음기 사다 줄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고마워, 선희야. 그리고 사립탐정한테도 연락해 볼게. 다연이 조사 시작하는 거야. 미자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선희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선희야, 그런데 이런 일 하는 게 맞는 걸까? 미자가 갑자기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선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자야, 넌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교사로서도 최선을 다했잖아. 맞아. 그런데 그 남편은 널 배신했고 그 여자는 지금도 널 괴롭히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선희의 말에 미자는 확신이 섰습니다. 넌 복수할 자격이 충분해. 아니, 복수할 의무가 있어. 고마워, 선희야. 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정해지네. 미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태준이 와서 빌어대는 모습을 녹음하고 적절한 순간에 거절하며 굴욕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리고 다연에 대해서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강의실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한 미자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을 이제 제대로 풀어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정미자가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윤태준, 강다현. 이제 너희들 차례야. 미자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오후 미자는 선희가 가져다 준 소형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고 정교한 기계였어요. 선희는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녹음돼? 미자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가 테스트해봤는데 완벽해.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어. 선희가 또 다른 작은 기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몰래카메라야. 혹시 모르니까 영상도 찍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자는 선희의 철저함에 놀랐습니다. 선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뭘 우리가 이기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오후 5시가 되자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나는 이제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선희야.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 10분 안에 달려올게. 선희가 나간 후 미자는 혼자 남아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녹음기는 소파 쿠션 아래에, 몰래카메라는 책장 위에 살짝 숨겨두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확히 6시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윤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초라해 보였어요. 미자야, 와줘서 고마워.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미자가 소파를 가리키자 태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녹음기 버튼을 몰래 눌렀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미자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태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힘든데요? 미자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투자받은 돈도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5억. 아니, 정확히는 4억 8천만 원 정도야. 태준의 말에 미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응, 그래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전화도 하루 종일 와.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온 거군요. 미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봤어요. 미자야, 제발 좀 도와줘. 아주 조금만.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빌려줘. 태준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놀란 척했어요. 500만 원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요. 미자야, 나 정말 절박해. 이 돈으로 당분간 빚쟁이들을 막을 수 있어. 그럼 갚을 수는 있어요? 미자의 질문에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갚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다시 일 시작하면 꼭 갚을게. 언제까지요? 6개월. 아니, 1년 안에는 꼭. 태준의 대답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계속 압박했어요. 1년이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하죠? 이자는. 미자야,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도 정은 있지 않을까? 태준이 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어요. 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은 뭐였나요? 미자의 말에 태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젊은 여자요? 강다연 말인가요? 태준이 깜짝 놀라며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다연이를 어떻게 알아?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다연이가 너한테? 네, 며칠 전부터 논술 강의를 듣고 있어요. 참 열심히 오더군요. 미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별로 좋은 말은 안 하던데요. 당신이 돈 없어서 이제 쓸모없다고 하더군요. 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년이 감히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당신도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미자의 차가운 말에 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자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어요. 윤태준 씨, 일어나세요. 도와주는 거야? 태준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미자야,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떠났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다시는요? 돌아갈 집이나 있나요? 미자의 말에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다연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다연 씨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태준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제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자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가 이런 꼴이 되었다는 걸 알면. 애들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으세요? 미자의 말에 태준이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자야, 정말 안 도와줄 거야? 네, 안 도와줘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미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태준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문이 닫힌 후 미자는 녹음기를 끄고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끝났어. 어떻게 됐어? 완벽해. 무릎 꿇고 빌어대는 것까지 다 녹음됐어. 잘했어. 이제 1단계 성공이네. 미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연에게 복수할 차례였어요. 선희야, 사립탐정 연락은 어떻게 됐어? 내일 만나기로 했어. 다연이 조사 시작하는 거야. 미자는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선희와 함께 사립탐정 김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카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다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긴장하며 들었어요. 이 여자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인물이네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직업부터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사진 속에는 다연이 여러 중년 남성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등에서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누구죠? 미자가 물었습니다. 모두 기혼자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 부장의 설명에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다연이? 네, 동시에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각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면서요. 선희가 혀를 찼습니다. 정말 못된 여자네. 더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교육센터 이사입니다. 김 부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연이 50대 후반의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정한수라는 사람입니다. 미자 씨가 강의하는 평생교육센터의 이사회 멤버예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연이 쉽게 강의를 등록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센터 이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센터 입장에서도 큰 스캔들이거든요. 김 부장의 말에 미자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더 조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연이가 이 남자들에게서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혹시 협박 같은 것을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시면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드릴게요. 김 부장이 나간 후 미자와 선희는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미자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센터에 신고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그 전에 다연이를 직접 한 번 더 괴롭혀주고 싶어? 미자의 말에 선희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다음 주 강의 시간에 특별한 주제로 글쓰기를 시킬 거야. 무슨 주제? 배신과 도둑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선희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강다연이 얼마나 당황할까? 다음 주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서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자는 혹시 오지 않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수업 시작 10분 전 다연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어요.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비싼 액세서리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연이 밝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평소보다 더 예쁘게 꾸미셨네요. 아, 이따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김 부장이 조사한 남자들 중 하나와 만날 예정인 것 같았어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자가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덕적 타락과 그 결과입니다. 다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미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거짓말로 여러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다연만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동시에 여러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미자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요. 맞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나이 많은 기혼 남성들을 동시에 만나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죠. 미자의 말에 다연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자는 다연의 동요를 확실히 봤어요. 그런 행위의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가 다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사립탐정이나 조사기관들이 발달해서 숨기려고 해도 쉽게 드러나죠.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써보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수강생들이 각자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글을 살펴봤어요. 다연의 자리에 갔을 때 놀랍게도 다연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연 씨, 잘 써지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어 미자를 바라봤어요. 네, 잘 써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연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 미자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선생님, 혹시 저를 겨냥한 수업이었나요? 다연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모른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적인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정말요? 그럼 사립탐정 이야기는 왜 하신 거죠? 다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회 이슈잖아요. 당연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죠. 미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선생님, 저를 조사했죠? 조사요? 무슨 조사를 왜 해요? 모르겠다면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다연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연이 말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다연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곧 김 부장의 추가 조사 결과도 나올 테고 그러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거였어요. 미자는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승부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김 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했습니다. 미자는 선희와 함께 그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다연이 여러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 협박 문자, 그리고 교육센터 이사 정한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미자야. 선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낼 수 있겠네. 미자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교육센터에 익명으로 제보하고 그 다음 다연을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그 주강의 날 미자는 평소와 같이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연은 이미 와 있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육센터 원장과 직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정미자 선생님. 잠깐 수업을 중단해 주시겠어요?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당황해했어요. 강다연 씨 사무실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원장이 다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미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진 후 미자는 남은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어요. 수강생들이 나간 후 미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원장이 강의실로 찾아왔습니다.
정미자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미자가 모른 척 물었습니다. 강다연 학생이 센터 이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서 수강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미자는 속으로 만족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안타깝네요. 다음 날 저녁 미자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다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미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다연이 거실에 들어와 앉았어요. 선생님이 했죠? 다연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모른 척 했어요. 뭘 제가 했다는 거죠? 센터에 제보한 것도 사립 탐정 쓴 것도 다 선생님이잖아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미자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다연이 주먹을 떨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미자의 태연한 반응에 다연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뭘 하시겠다는 거죠? 윤태준을 이용해서 선생님을 괴롭혀 주겠어요. 다연의 협박에 미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윤태준요?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힌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며칠 전에 와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빌었거든요. 다 녹음해뒀어요. 미자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이 비굴하게 빌어대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그 바보가. 그리고 당신도 이제 끝이에요. 미자가 김 부장이 조사한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관련된 사람들의 부인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속인 남자들의 가족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은 파괴해도 되는 건가요? 미자의 차가운 말에 다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처럼 30년 결혼 생활을 지켜온 사람의 마음은 생각해 봤나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연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자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네, 알겠어요.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을 떠나세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네, 떠날게요. 정말 떠날게요.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도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다연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미자야, 정말 미안해.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히 살겠어. 다시는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게. 그렇게 하세요. 미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꺼지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나간 후 미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복수가 끝났어요. 며칠 후 미자는 선희와 함께 교육센터에 갔습니다. 새로운 수강생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미자야, 기분이 어때? 선희가 물었습니다. 시원해. 정말 시원해.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강의실에 들어가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망치지 못할 거라고요. 미자는 새로운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말이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